요즘 뭐 하고 노니? 4시서 50분 동안 떠드는 방송 4시 50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요즘 이분들이 제일 인기인 것 같아요. 4시 50분? 우린가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랬으면 좋겠지만 와, 짠 줄 알았다 진짜 이거. 나 없이 셋이 짠 줄 알았어. 왜 안 하세요? 딱 지금 눈치를 줬으면 해야지.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싹쓸이 분들이 제일 아. 인기였죠. 이게 저희가 방송이 나갈 때쯤은 이미 다른 분들이 인기를 얻게 되겠지만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8월 한 중후반쯤은 싹쓸이 분들이 진짜 싹쓸이를 인기였어요. 하고 있어요. 네, 싹쓸이 분들 인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응답하라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레트로라는 개념에서 이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응답하라 시기에는 조금 음악 이런 쪽에만 아니면 아이템의 소재가 이제 국한되어 있었다면은 요즘은 패션이나 진짜 문화 전반적으로 그 레트로 열풍이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작 전에 레트로가 무슨 뜻인지 창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레트로가 지금 기억이 없네. 아주 솔직한 친구야. 네. 레트로 스펙트라는 추억이라는 단어에 이게 지금 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 뜻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8090 동년배들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싶긴 하지만 90이 그쵸? 90이죠. 아유 어떻게 8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네. 그래도 이제 저희 4명밖에 없으니까 8090 이제 예. 동년배끼리 우리 내 시대 어땠는지 내가 가진 청춘의 추억? 이런 비슷해요, 근데 것들을 사실. 조금 얘기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럼 창희님부터 지금 되게 아련한 표정 짓고 계시거든요. 아 저의 옛날 추억에 대해서 네네 추억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 즐거웠는지. 전 포켓몬스터랑 음. 짱구는 못 말려 뭐 창세기전 약간 이런 음. 게임으로 이제 전 추억이 많이 생각나고 그 레트로랑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게임들이 이제 요새도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시 그런 것들에 발매하고. 대해서 굉장한 저는 끌림이 있어요. 그리고 오. 추억의 게임들이 막 모바일로 맞아요. 네. 바람의, 바람의 나라, 나라. 이런 거 네. 나왔었죠. 바람의 나라 100렙 넘었고요. 요새는 안 해요. 아직도 네. 이 추억으로 한 일주일 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게임으로 추억을 이제 떠올리시는구나. 그럼 중구님은 뭐 떠오르세요? 저는 만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저도. 만화책 말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오프닝 나오고 맞아요. 오프닝 벅차 오르고 막. 진짜 저그 공책 줄 네. 없는 공책에다가 만화 주제곡들 막 써가지고 어머. 친구들하고 막 교실 뒤에서 막 부르고 그랬고 인싸였네요. 그때도 그걸 하는 게 인싸였나요? 대체로 친구를 모아서 요즘 이제 그 뭐야 미국 드라마 보면은 이제 프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파트 아니에요? 너드나 프릭 아닌가요? 사실 저 만화 영화 주제곡 여기서 뭐 부르라면 다 부를 수 한 시간 내내 부를 수 아이고. 있어요. 그치 50분 동안 부르죠. 4시분. 다음에 한번 특별편으로 한번 50분 동안 릴레이 한번 해보시죠, 중구님. 알겠습니다. 공약. 1시 50분 해가지고. 근데 저도 약간 중구 씨랑 비슷한데 딱 처음에 이 얘기 듣고 나랑 비슷하네라고 했는데 차이가 좀 있네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로보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선가드 역시 저희랑 약간 시대가 조금 비껴 나가죠. 아니에요. 아니? 저도 로봇 진짜요? 다간 뭐 선가드. 골드런 썬가드 그치 네. 다 하나도 봤죠. 몰라요. 하나도 몰라. 지금도 이제 너무 아쉬운 게 요새 왓챠에 옛날 만화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드래곤볼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로봇 만화는 아직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갑자기 궁금한 게 단님은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 약간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그 추억, 싸이월드, 버디버디? 이런 아. 게 저의 추억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것 나는 같은데. 눈물을 흘린다. 나는 제 그때 아이디 버디버디 아이디 실제로 막 눈물이었어요. 눈물 이렇게 막. 세상에. 싸이월드 이런 데다가 음악 틀어놓고 BGM 맞아요. 가지고 이제 또 추억하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BGM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BGM 저는 그 들으면서 가사 따라 쓰고 다이어리다가 괜히 센치한 척하면서 맞아. 쓰고 이런 게 또 감성이었던 거 흰 아닌가. 글자로 다이어리 쓰고 드래그 해야 맞아. 국룰이지. 네. 아니면 초성 맞추기. 그리고 또 괜히 막 이제 이런 거기에 거. 포도 붙여놔갖고 아, 스티커 맞아, 붙여서 맞아. 그 부분 안 보이게 딱 이렇게 해놔서. 그때는 이제 모두가 탐정이었다. 아 그걸 모르신다는 표정을 지으시네. 근데 저는 진짜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SNS에. 그러니까 퍼거슨 경이 아니, 좋아하시겠어. 그건 아닌데 SNS에 관심이 많은데 감성적인 거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뭐 BGM이고 뭐고. 근데 석준 씨가 SNS 열심히 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하지도 않죠. 싸이월드 되게 열심히 했었던데.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되게 열심히 그때 했었던데. 잠깐 하려고 열심히 옷도 입고 했는데 있었고. 옷 입고 있었지. 하려고 그때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잘 안 되더라고요. 미님이 미님이. 꾸미는 거. 아,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플랫폼.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하지 마요. 아니 싸이월드 얘기해서 BGM 얘기해서 가사로 넘겨주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데 갑자기 받아 쳐버렸어. 갑자기 싫다고 이렇게 주시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이 주제를 정한 것도 그런 성향 때문이에요. 이게 예.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분석을 하려고 그러네. 그러고 저는 아 그럼 저를 왜 제 지금 멘트를 분석하지 못하셨나요? 관심이 없어서 저. 분석준 등장해야 돼. 네, 지금 예측하셨듯이 알다시피 지금 석준님의 차례시거든요. 아 그래요? 석준님의 준비하셨던 주제를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저는 이 레트로라는 주제를 보면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 레트로라는 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박문치와 지코라는 걸로 이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근데 쭉 하다 보니까 허점이 좀 있습니다. 허점이 좀 있는데 좀 그게 저희 대략적인 매력이죠, 뭐. 네, 허점 대략적인 자체가. 느낌만 좀 받아주시고 요렇게도 좀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굳이 왜 박문치와 지코를 가지고 왔냐면 이제 싹쓸이 그것도 있고 해서 이제 복고를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을 때 많지만 박문치를 좀 들 수 있지 않나 아이콘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레트로의 진심인 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박자감이나 리듬감도 마찬가지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가사를 옛날 스타일로 많이 쓴다고 좀 느껴졌어요. 박문치 노래 중에 쿨한 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가사 스타일이 전 개인적으로 옛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와 너라는 화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서 사랑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당연히 모르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 얘기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그 특정한 너라는 대상 그리고 나라는 대상이 등장을 해서 가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요즘 좀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지코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코의 노래를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뜨는 노래가 이제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챌린지도 저는 이거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아무 노래나 틀자 아무 노래나 하면서 자기 이제 그런 기분을 좀 뽐내고 풀고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있을 수 있지만 아무 노래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만 있어요. 혹은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도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 나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 노래 그 가사 살펴보면은 친구한테 야 아무 노래나 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거 파티에서. 자체가 친구한테 지정을 했지만 그거 자체가 화자로 등장하진 않는 거죠. 그 노래가 그 친구한테 불러준다는 건 아닌 거죠. 약간 그 인공호흡 할 때 저기 계신 분 그 전화 119에 전화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맞아요. 야, 맞는데 약간 예시가 이렇게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했어요. 발라드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너를 향해, 그 헤어진 연인을 향해 그렇지, 이런 그렇지. 노래가 많았는데. 맞아요. 그 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난 너를 맞아. 잊을 수 너가 없어. 진짜 그래서 많이 너. 해요. 맞아요. 이게 등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지. 딱 그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 노래에서 친구가 등장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 모든 노래 자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불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수단이에요, 친구가. 뽀유 그럼요. 뽀유가 필요한 All 거죠. for you. 맞아, 올포유 같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근데 맞습니다. 그것처럼 그 가장 근래에 이제 지금은 트롯이 유행을 하지만 근자에 가장 유행했던 게 랩이었었잖아요. 쇼미더머니 때문에 대부분 플렉스라는 뭐 단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나를 뽐내고 세상에 나를 알리겠어. 나는 이런 위치야. 세상을 날 밟아도 나는 이렇게 나가겠어. 즉 불특정 다수 혹은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뿜는 것들이 많은데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진짜 딱 화자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개를 쭉 봐봤었는데 요즘에 그 조정치 씨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러낸 아로하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조정치요? 조정치 나 진짜 조정 씨가 앨범 낸 줄 알았어. 그러네 정인 씨랑 같이 낸 줄 알았어. 박문치랑 헷갈렸어. 선생님 정신 차려주세요. 미안해요. 조정석이 부른 아로하를 보더라도 그게 이제 어쨌든 레트로 노래 중에 요새 좀 대표적으로 나가는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노래도 그 상대방에 대한 화자에 대한 사랑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거의 노래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엄정화 노래라든지 샵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또 그런데 요즘에도 사랑 노래가 있기는 있거든요. 폴킴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근데 가사를 가만 음미를 하다 보면 폴킴의 너를 만나. 너를 만나. 그 얘기를 그래서 하려고 해요. 정승환의 너였다면. 근데 맞아요. 이 얘기를 지금 두 가지 노래를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야? 예지력. 왜 일 상승하였습니다. 상승. 왜 그러냐면 요새도 사랑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당연히 하거든요. 사랑은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또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은 요즘 노래 폴킴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너한테 내 감정을 얘기해 주는 가사말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악동 뮤지션과 볼빨간 사춘기 노래 크레센도라든지 뭐 반편 그 아이유의 반편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 감정이 이러하니까 난 너를 계속 사랑할게. 너가 어떻든 나의 감정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래. 이런 식의 가사들이 되게 많은데 과거의 노래를 보면 너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라는 식의 가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 주체가 자신의 스스로가 객체화가 돼가지고 수동적으로 많이 과거는 표현이 되지만 지금은 내가 어쨌든 네가 싫어하든 말든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했어. 너가 난 싫어하든 말든 고백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전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 노래와 옛날 노래의 기준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난 크리센도도 옛날 노래라고 보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노래 가사말이 많이 변화해 왔는데 그 부분을 저는 2000년대라고 보고 그게 의외로 깬 건 저는 이효리라는 아이콘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효리가 텐미닛이 나오면서 텐미닛이 저는 되게 기준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텐미닛이 자체가 자기가 화자가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가사말을 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라도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없지는 않죠. 실제로 진짜 옛날에 야네 자서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은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는 그런 식의 가사말이 있고 과거에 앞서 나가셨네.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효리 이후에 되게 나에 대한 나 스스로 내가 주체화가 돼서 나가는 가사말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 이후에는 점점 그러한 가사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 많았고 실제로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유명했던 그룹은 H.O.T나 Y2K 혹시 아시나요? Y2K나 터보에도 일부분 그런 노래들이 있고요. 양현양하. 양현양하도 학교 있죠. 안 간 노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점이 저는 그 주체화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과거와 현재가 많이 나눠져 있고 크레센도와 악뮤즈는 어쨌든 이효리 2000년대 이후 201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0년이지만 과거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큰 90년대까지 갔을 때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의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그 석주님 말씀하신 건 예외 사항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 노래에서 히트곡들 중심으로 했을 때 옛날과 지금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사랑 노래가 변한 건 그 사랑 양상이 변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여성 남성이 물론 이성의 그런 사랑이 그 전부가 사랑 형태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지금 극명하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사에 잘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이제 첨언하려고 그러던 걸 마저 하자면은 네네네. 아까 단님이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레트로 이런 추억이 되살아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절에 저는 싸이월드의 배경음악으로 특정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맞아요. 암시. 아니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꼭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네, 이런 사람이다. 그렇지. 나의 그렇게. 감정을 누군가에게 저는 전달. 전달하기 나 위해서였기 슬퍼 때문에 막 이런 전달. 그 플랫폼에 탑재하기 좋은 음악들이 사실 대중적인 음악이 되는 거죠. 맞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내가 저는 누구에게 그런 정도로. 쓰는 편지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음악. 약간 편지 같은 네, 롤을 하는 거죠. 1대1 느낌. 갑자기 네, 그런 그때. 생각이 드니까 요즘 노래를 만약에 내가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해놓는다면 대체 무슨 노래를 해놓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노래는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저도 제 그거는- 감성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뭔 말인지.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음, 뭐 유튜브는 노래가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나 노래 올리는 기능도 없기도 하고 실제로 영상이긴 해도 카카오톡에서 배경음악을 많이 쓰려고 카카오에서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잘 맞아. 통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네, 그렇게 연관이 관심이 있다고 많지는 봐요. 않죠. 근데 확실히 음악도 되게 서사적인 구조에서 서사적이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세대 저희가 대학 다녔을 때 그랬던 흐름이 잠깐 있기는 했거든요. 인디 음악이 한참 성행했을 때 그 서사 구조를 되게 많이 띄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었죠. 근데 그 생각보다 또 그 싸이월드 막바지이긴 했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카카오톡에서 그 볼 수 있는 그 느낌이
그 옛날에는 저희가 노래를 싸이월드 BGM에 탑재를 하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람의 그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린다. 이건 거의 사진으로 하니까 그런 음악보다는 음악의 그 가사들보다는 그 음악도 보이는 게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대가 요새 정말 화려하고 퍼포먼스가 중심이잖아요. 그런 느낌도 약간 드네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구조가 가사나 서사적인 그런 거에서 화면으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아몬드 노래 챌린지도 사실 가사가 맞아요, 중요하다면 이거 맞아요. 춤이 춤추는 게 중요했으니까. 중요했으니까. 가사의 그 목적과 그 지코가 불렀다는 것과 이 플랫폼이 정확히 일치해서 아무 노래라는 챌린지가 풍성해지고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썸머 헤이트가 챌린지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유행이 뉴스에서 되지가 않아요. 나와서 맞아요. 했었죠. 그때 날씨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억, 레트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러한 감성들이 되게 과거와 현재가 다르거든요. 방문치는 저는 그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리듬감이 되게 새롭게 느껴져서 그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레트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주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류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레트로가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그게 전체적인 문화를 지배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과거의 그 모든 게 지금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의 정서와 지금과의 정서가 다르고 지금은 싸이월드 과거의 음악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쓰지 못하거나 그런 플랫폼도 없고 쓴다고 해도 쓸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레트로에서는 상업적인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레트로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세대 박문치가 가지고 온 노래에서는 지금 우리 세대 최소한 제 세대에서는 과거에는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 그래서 다시 듣는 비중이 있다면 지금 2010년도의 10대들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신선하네. 그러니까 랩에서 트로트로 바뀐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옛날 것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롭다, 완전 힙하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촌스러움이 그렇죠. 힙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번 저 크게 한번 느꼈던 것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신고 나왔던 신발 아디다스가 유행이었었는데 과거에 그때 당시 황여했던 어른들의 세대에서는 그런 걸 신었어라고 했지만 현재는 그걸 어떻게 소비했냐면 우리 세대는 사버려요. 프레디 머큐리가 힙하다고 그 신발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세대별로 레트로라는 게 꽂히는 게 다른 방향인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상업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 맞아요. 상업적으로 위쪽 세대와 현재 세대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레트로가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문화평론가들이 얘기를 할 때 레트로는 매년 있었고 10년 주기로 온다, 5년 주기로 온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유행한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기성세대와 그때 당시에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즉 돈을 쓸 수 있는 진입하는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치트키 같은 건 거죠. 제가 초반에 준비한 내용하고 약간 겹쳐가지고 여기서 첨언으로 조금 하자면 사람은 그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려는 본능이 있대요. 왜냐면은 부정적인 것만 계속 저처럼 이렇게 막 기억하려고 막 하고 이러면은 트라우마로 남는다라는 거죠. PTSD. 이렇게 무력감과 우울증이 오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어 기제로서 좀 긍정적이고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인간의 특성이 있어서 실제로 과거 회상을 하는 사람의 뇌를 촬영을 했더니 돈을 벌었거나 지위가 높아졌을 때랑 똑같은 뇌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안락감, 행복감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미래지향적이기 이전에 변화를 좀 싫어하고 상황이 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좀 약간 보수적인 현상 유지 편향을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 씨는 좀 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MBTI 성향상 여기 저는-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좀 가던 식당 가고 좀 가던 버스 타서 똑같은 좀 루트로 가고 이런 거 좀 편해하거든요. 또 일도 좀 새로운 회사 옮겨가지고 새로운 환경 되면 좀 불편하고 하던 일이 편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는 좀 추억이 서린 물건이나 콘텐츠들을 파는 게 어느 시대나 통하는
10년 주기로 어느 시대나 통하는 마케팅이고 그래서 다운그레이드가 되어도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생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MP3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반대적으로 나왔냐면 에이 MP3 CD나 카세트 테이프가 그래도 최고지 라는 마케팅이 생기고 그런 성향이 보여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래도 필름 카메라지 하면서 성능은 다운그레이드가 됐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이지만 그 다운그레이드된 것들을 사고 또 팔리는 이런 성향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추가를 하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경제력이 없던 시절에 추억으로 좋은 기억만 있었던 그 어떤 아이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한 5년 10년 뒤에 이제 경제력을 갖게 돼서 그 추억된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사고 구조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공주 같은 그런 것들 많이 영화 같은 것도 보고 프린세스 다이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인테리어 같은 거 다 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서 그때 좋아했던 것들을 다 사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HOT CD 하나만 사는 것도 막 거의 맞아요. 두세 달 그 용돈을 모아서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러네. 저 근데 이거 되게 맞는 거. 저 사실 아까 만화 얘기했을 때 어릴 때 그 로봇가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사잖아요. 부모님도 못 사주시고. 근데 지금 나오면은 살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유행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내가 살 수 있도록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사도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르구나, 진짜 다르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즈니의 전략이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다른 면에서도 캐릭터 사업이라는 게 어릴 때 인기가 있어놓고 커도 그게 통용이 되고 있는 캐릭터라면 지금 어린층도 잡겠지만 그때 어릴 때 향수를 하면 미키마우스를 살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것들이 디즈니가 항상 있겠네요. 동심을 사로잡는 게 아이의 동심도 있지만 어른의 동심까지도 사로잡기 때문에 어른을 다 그 나이대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른과 아이를 똑같은 나이대로. 그래서 코웨이가 게임을 그딴 식으로 만들어도 넥슨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요새 넥슨이 그런 마케팅을 쓰는 이유가 그쵸.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97년부터 이제 2000년 초반까지의 그 유년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커서 이제 그 무한정의 현금을 가지고 이제 지를 수 있는 레벨이 됐어요. 지금 30대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카트라이더도 모바일로 되고 뭐 바람의 나라 뭐 옛날 게임들이 리메이크돼서 나오는 게 그런 게 주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레트로 무서운 게임. 게 구매력도 달라지고 세상 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달라진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옛날에 바람의 나라 하려면 한 달에 19,900원이면 됐어요. 진짜요? 네. 한 달에. 한 달에. 통신비 별도. CD 다운받아 CD였는데? 아니야. 그 나- 체험판. 줬는데? 맞아. CD 그 보내줬어요. CD로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아. 워낙 인터넷이 안 됐어요. 맞아요. 게임 피아 같은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보내줬어요. 근데 맞아.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걸 정액제라고 무한정 이 게임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지금 바람의 나라 모바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게임을 하려면 물론 안 하려면 안 해도 되지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뭐가요? 현질을 안 하면. 현질을 안 하면. 근데 그게 이제는 단위가 달라요.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졌어도 그런 게 있죠. 그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오, 이거는 그래서 돈 얼마 썼어요? 저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7만 원 썼어요. 많이 썼네. 뭔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많이 쓰게 되는 문제는 거죠. 쓴 사람들 치고는 진짜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틀 이게 때마다. 단위가 1,000원짜리로는 못 사요. 맞아요. 한 5,000원, 최소 5,000원, 만 원은 돼야지 뭘 쓸 수 있고. 그렇죠. PC 충전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되게 효과적인 거 어릴 때 했다가 크면은 돈을 막 쓸 수 있는 게 더 쉽게 열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네요. 저는 그 또 번외로 얘기하자면은 드래곤볼 게임에 거의 뭐 한 두 달에 한 40만 원씩은 쓰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 웬만하면 플스를 하나 살 지금도 가격이잖아. 차를 샀겠다. 플스 지금도 사서 하고 드래곤볼 있어요? 한게 그러니까 낫죠. 그게 뭐냐면은 드래곤볼에 대한 그 IP에 대한 그 스토리를 다 그냥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신 캐릭터가 나오면은 이거는 센 캐릭터 이게 바로 오니까 갖고 싶다. 오케이. 그렇지. 디지털 피규어. 디지털 피규어를 갖고 싶다인 거죠. 그러면서 음. 그걸 나올 맞아, 때까지 맞아. 이제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돈을 한번 쓰고 나면 그 게임 못 끊어요. 맞아요. 아까워서. 그 아까워서. 매몰 비용이 있어서 맞아. 드래곤볼도 결국에 이제 레트로적인 이제 IP니까 그렇죠. 한번 얘기해봤어요. 지금 상업적인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 주제 가지고 오신 창희님이 그냥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저 상업적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자면은
저는 계속 이제 키워드로 하나 선두를 던지고 가자면은 시대 정신. 아 시대 정신이었죠. 이게 영어로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짜이제스트라고 하는데 사이데스트. 네, 근데 아무튼 그 영어가 아닐 수도 다이제스트 있어. 뭐 그거 네, 있잖아. 영어가 아닐 수도 있어. 다이제스트 과자가 있잖아. 독일어일 수도 있어. 다이제? 짜이제스트. 다이제. 네. 모르겠. 근데 아무튼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 레트로라는 게 결국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년대 뭔가 힙합 하면은 이제 서태지, 그쵸. 음. 원타임. 문화 대통령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음. 딱 생각나는 그 노래들 혹은 뭐가 이런 그때는 그래서 막 뭔가 되게 반사회적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뭔가 그 뭐 80년대로 가면 또 그 시대 뭐 그 민주화에 대한 그런 열망 때문에 뭐 그런 포크송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시대 정신을 느끼고 있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이라고 하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런 되게 절망적인 키워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가 미화된다고 아까 중구님도 얘기했듯이 추억 보정을 통해서 그때 그나마 좋았던 때 내가 좋았던 때를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때 살 때는 그때도 겁나 힘들었을 거야. 그럼요. 그 음. 민주화가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요. 거였겠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020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20년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년대 끝났잖아요. 네. 그럼 그 10년대의 그 시대는 뭐였을지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방금 제가 90년대가 문화 대통령, 음. 그럼 00년대 뭐라고 네. 할까요? 00년대. 00년대와 00년대. 10년대가 있는데 네. 여기 그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정신이라고 네. 분류되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부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약간 10년대부터 20년대까지가 조금 없었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이제 따지자면 SNS라는 거를 좀 잡아주고 싶고 뭔가 20년대 이후에는 또 뭐가 생길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이건 아직 알 그냥 수 없네. 미래니까요. 뭔가 이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음. 그런 건데 뭔가 이제 사회적 관계라는 거는 단님이 얘기한 그런 플랫폼 이렇게 플랫폼. 이제 정의를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컨텐츠적으로 뭔가 생각했을 때 무한도전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내 TV 봤어 했으면 뭐 봤어라고 했을 때 뭔가 공통의 주제가 나오기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노래 들어 했을 때 90년대는 아마 서태지 노래 들어 뭐 이런 게 되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뭔가 있었을 텐데 요새는 되게 빠르게 그게 소비돼서 그 사이클이 돌아가고 뭔가 생기는 것도 빠르지만 없어지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그나마 막 갖고 있는 게 벚꽃 엔딩. 뭔가 우리가 이제 뭔가 공통적으로 뭔가 이 시대에는 뭐 어떤 콘텐츠를 들어 혹은 봐라고 했을 때 뭐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현업에 있으면서도 그나마 이제 유튜브에서 워크맨이 뭐 그때 뭐 최근까지는 되게 흥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프로그램 혹은 이제 뭔가 키워드가 많이 없지 않은가.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상투적인 말이지만 채널이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릴 때 허준 안 보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구한 와사를 전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김두한 당시 역사 공부 다 하고 네. 4달러. 그때까지 내가 안 본 거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유행하는 거 예를 들어 싹쓸이 뭐 비밀의 숲 요새 이제 한참 뜨고 있으니까 누군가한테는 뜨고 누군가한테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안 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냥 안 보는 사람 안 보는 거 유튜브 안 보는 사람도 영영 안 봐요. 그렇죠. 돌려 말하면 그게 개인적으로는 개인화가 많이 심화되면서 그걸 존중하는 사회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시대 정신이 없어졌다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어쨌든 간에 대표성을 띄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시대가 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시대 정신이 뭐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 자체도 시대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양성이 싶은 존재하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 정신이다. 그러니까 작게 봤을 때 이게 유행이 아니라고 시대 정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람 한 명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인류를 이루고 이것들이 인류가 향유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켜켜이 쌓여서 유행도 만들어지고 사조도 만들어지고 시대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어떤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조각 유행이더라도 여기에 하나의 관통되는 무엇인가는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시대 정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 나중에 2030년대 가고 40년대 2040년대 가가지고 2020년대는
어떤 게 시대 정신이었을까 했을 때는 뭐 뭔가가 또 생기겠죠. 뭔가가 또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없다라고 느껴져도 생각해보면 시대 정신이란 말이 정신이잖아요. 음. 저희 어떤 신념이나 사고 그런 사조 같은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아이템으로 기억되는 그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 그냥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정신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아이템이 다양해졌다. 요거 자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더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거 자체가 정신일 수 있다. 지금 시대 정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 8월에 논하는 게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지금은 잠깐 블랭크 기간, 공백 기간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전쟁이나 혹은 유럽에 흑사병이 났을 때 딱 봐도 그때 당시에 예술적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쵸. 문화적으로 그렇죠. 생존이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서 봤을 때도 이 기간만큼은 블랭크 쳐진 기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할 수도 오히려 있겠다라는 레트로가 거죠. 다른 문화가 여기에 채워져 있는 걸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고요. 네네. 어쨌든 문화는 향유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시대 정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전제는 동의하되 지금 오히려 블랭크 기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저는 수도 생각은 있겠네요. 들죠. 저는 또 요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 블랭크는 블랭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빈 공간은 없어요. 인류의 문화적이든 권력이든 뭐든 인간에게 공백은 없다. 인류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저는 공백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렇게 뭔가 뭐 예술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무언가는 다들 해내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언택트 자체가 그 음. 문화인 거잖아요. 그래요. 그겁니다. 영화를 하고 싶으셨죠? 예. 아, 네. 야심차게 마음에 얘기하고 갑자기 아, 대명사가 갑자기 끝나요. 말 못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에도 읽어줬어요. 예술가들이 마음에. 물론 지금 지원이 조금 끊겨가지고 파이팅 있게 못 만들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조금 더 규모가 작아질 수는 있죠. 상업적으로 막 크게 막 성공하는 것들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공백은 아니다. 분명히 이것들이 10년 후, 20년 후 이것을 극복했을 때에 다시 되돌아본다면 아 이때의 예술 사조는 무엇이다, 문화 사조는 무엇이다가 생길 것이고 왜 예전에 중세 시대 그렇게 힘들고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문화적인 것들이 뭐 물론 뭐 암흑기라고는 합니다만 남아 있고 그것들이 하나의 그 사조가 되는 예술 사조로서 다 그렇죠. 인정을 받는 것처럼 전체주의에서도 코로나 있었으니까. 사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소통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게 가장 최근에 뭐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케이콘이 디지털로 엄청 흥행을 했었어요. 뭐 저희는 그렇게 아이돌 을 이렇게까지 뭐 열광하면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중구님을 제외하고 않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거기 케이콘에 안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그 이것도 뭐 맞아요, 들으면 맞아요. 알겠지만 표 준다 그랬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거든요. 에이핑크가 나오지 안 않아. 나오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케이콘 같이 케이콘에서 왜 그 디지털 케이콘이 유행이 됐냐면 거기서 팬들하고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채팅창을 통해서 뭐 이런 행동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공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비대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소통적인 부분이 부각됐고 물론 플랫폼이 계속 유튜브나 그런 라이브 방송 시기에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던 거기도 하지만 그 소통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연 분과에서는 좀 딴 얘기긴 한데 이 공연 분과에서는 소통을 주제로 한 그러니까 실제로 관객들과 소통을 한다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공연 그 컨텐츠는 참여형 콘텐츠 참여형 컨텐츠는 대부분 규모가 작을 경우에 흥행하죠. 흥행하거나 혹은 가능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그게 기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게다가 그게 더 중요해진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려서 진짜 그런 것들이 더 커질 거고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진짜 들어요. 케이콘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팬미팅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물론 우리들은 이제 팬미팅이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돼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직접 볼 수 없어. 너무 슬퍼. 슬프죠. 하지만 더 다양한 모습을 볼 하지만,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 더 자유롭게 토론하고 더 이야기할 수
있을 뿐더러 만날 수는 없지만 더 멀리, 음. 더 넓은 범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치. 그런 상황이 된 만날 수 거죠.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그런 슬픈 슬픈 기분인가 이게 레트로네. 레트로죠. 만화 주제가 주제가 역시. 그렇게. 근데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간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가 똑같은 말인데요. 반복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만남, 관계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숨을 같이 나누는 것들이 관계다, 만남이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 사이에 디지털이라는 걸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관계다라고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명제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가 많이 깨지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혼자 사는 것도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걸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사람은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나중에 뭔가 코로나 관련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시대 정신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은 아마 20년 뒤나 뭐 10년 뒤 뭐 이렇게 뒤에 평가가 이제 나오겠죠. 평가가 나올 건데 요새 이제 나오는 이제 화두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우리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시대 때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지금의 그 아날로그적인 거는 여행을 실제로 다니는 게 그 추억이 될 만한 거리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나 때는 말이야. 네, 나 때는 비행기 타고 나 이팔 때도 직접 가서 가봤어. 먹었어. 피사의 사탑 들고 이렇게 네.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었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는 이런 거지. 게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약간 핀트가 온난 말이긴 한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과거에 무료였던 게 당연시 무료였던 게 지금에선 돈 내는 것들이 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미래의 세대는 직접 여행이라는 걸 대부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AR로 여행을 간다든지 AR로 채팅을 하는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세대 입장에서는 한 번쯤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우리 이것도 만족하고 충분히 이 감정적으로 소비가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도기적인 우리 세대가 힘들긴 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물을 공짜로 먹었다가 돈을 내면 갑자기 그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미래의 세대는 아예 그런 거 못 해봤으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우리 앞 세대 때가 여행을 함부로 못 갔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여권을 안 찍어주니까 또 비행기 값 엄청 정치적으로든 비싸고. 뭐든 비싸기도 하고 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자유여행 할 수 있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있었다가 여행이 풀린 우리 세대 그러다가 그 다음은 또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진짜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우리 같은 평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중산층 서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AR로 보는 게 다인. 그러니까 VR이죠, AR이 아니라. 아 그러네요. VR. VR 뭐 어쨌든 가상현실로 해외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저는 한번 든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잡힌다고 칩시다. 치료제가 없다고 칩시다. 백신이든 뭐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로 가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돌아와서도 2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다고 치면 총 5주야. 그렇게 되면은 이 5주 동안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가능한 거고 그 동안의 경비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될 수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못 한단 할 수 있으니까 난 못 한단 말이야. 5주 동안 어떻게 일을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이런 계급화라든지 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또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좀 무서운 상상을 또 해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레트로라는 기점을 만들어주죠. 기준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왔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 그 어떤 큰 기준이 하나씩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넘어선 그 전 것들은 이제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문화적이라든지 상업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최대 흐름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소비가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른 말이 네 하세요.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농담하세요 농담. 다른 말이지만 저는 집돌이라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다행이네요. 근데 너무 이제 코로나적인 얘기가 많이 나서 다시 레트로로 돌아간다면은 네. 그러니까 레트로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되게 치트키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 그러니까 뭐
뭐 어떤 문화가 새로 나타났을 때 뭔가 A부터 G까지 알려면은 힘든데 이미 과거의 것들은 딱 뭐 어떤 단서만 봐도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해가 빨리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IP와 이런 그런 배경 지식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권력이나 되게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빠른 소비, 컨텐츠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굉장히 레트로가 당장 딱 선택할 수 있는 빠른 선택지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같이 했던 말씀과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완전 맞아요. 얘기인 것 일맥상통하는 같아요. 얘기예요. 네.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한때 그 롤러코스터 그 프로그램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다시 그거 리메이크 만들어진대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거를 한참 유행이었고 살짝 지난 상태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 욕 먹어요. 재미없고 그렇지. 옛날 거 하고 막 베낀다고. 막 시즌 2는 망한다 역시.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시기 기준을 딱 넘어서 해버리면 그 레트로라고 판명이 되거든요. 예전에 재밌던 거 또 한 번 해보네. 기대된다. 이러는 평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한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쉬운 예시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습니다. 뭐야 오늘 나오기 전에 봤는데 천사들의 합창 2020이 있답니다. 아 뭔지 모르겠네요. 영화 아니에요? 영화인가요? 천사들의 아니에요. 합창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뭐 어린이 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상상력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나올 거 다 나왔다는 게 한계라고 굳이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발전돼서 그 시대를 반영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죠, 다른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2차 창작물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레트로 이런 거에서 기술 발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기술에 같은 컨텐츠를 또 그냥 한다. 그럼 그냥 그 HD로 그냥 뭐라 그러지? 퀄리티 업밖에 안 되는 거고 스케일업. 네, 스케일 업밖에 안 되는 거고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에서 이 레트로적인 IP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의 나라도 뭔가 새로 나왔는데 또 PC로 나왔다? 이랬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텐데 뭔가 모바일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뭔가 이렇게 다른 뭔가 기술에 접목되는 거죠. 아마 카트라이더 나중에 VR이 좀 대중화되면은 VR 버전 카트라이더 나올 거예요. 어머 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올 거예요. VR이 그 정도 대세가 되면. 맞아요. 요거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VR 얘기 잠깐 하면은 그게 예전에 창인 씨가 저한테 얘기해줬던 것 중 하나인데 VR이 왜 안 되냐 했을 때 착용을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렌즈화가 돼야 돼.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좀 해결이 되면 저는 그 레이싱 게임 쪽에서는 획기적인 발전과 한 번쯤 붐이 크게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 착용이 안경 정도까지만 돼도 괜찮을 텐데 그쵸, 거슬리지 지금은 않아야죠. 너무 무겁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안경을 끼고 그걸 껴야 돼. 네.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진짜 그래서 3D 열받아. 진짜 싫어요. 영화 볼 때도. 그래서 뭐 시대와 기술이 변해서 그 레트로가 다시 소비될 수 있는 거다. 근데 한 맞는 줄로요. 것 같아요. 좋아요. SNS의 가장 큰 발전은 어쨌든 스마트폰의 등장이라고 음. 누구도 이건 부정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뭐 기술과 뭐 문화와 시대를 다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레트로도 이 모든 것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요. 준구님이 그럼 준비하신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저는 오늘은 레트로라는 주제를 이제 하게 되어서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제 지그문트 바우만 사회학자, 폴란드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죠. 지그문트 바우만의 레트로토피아라는 책을 좀 가져와 봤어요, 주제로. 레트로토피아는 레트로 플러스 유토피아의 이제 만든 말입니다. 크린토피아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니 한국말 약속 중에 그린토피아를 갖고 오는. 아니 주토피아.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아 진짜 웃겨.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한 그 레트로라는 그거랑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고 왔어요. 이제 무조건적인 향수와 회기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 바우만이 이야기했던 레트로토피아에서 이야기했던 주장인데요. 발터 벤야민이라는 학자가 1920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천사라는 것을 들고 와서 진보라는 태풍 때문에 미래로 떠밀려가고 있는 새로운 천사에 대해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바우만은 이 역사의 천사, 새로운 천사가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천사는 얼굴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는데 날개는
당대에 불고 있는 폭풍 때문에 앞선 상상과 기대로 두려웠던 미래의 지옥에서 과거라는 천국을 향해 뒤쪽으로 떠밀리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앞은 지금 너무 혼돈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너무 이 기술 발전도 빠르고 젊은 세대들은 그나마 그거를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 인류가 젊은 세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스마트폰 아직도 어려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막 VR, AR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세대들도 있을 거고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기술 발전도 빠르고 심지어 거기에 코로나도 끼얹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앞날이 어찌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가 불안해서 고개를 슥 돌린다라는 거죠. 과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를 유토피아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어. 요즘은 어디 갑자기 생각나는 만화가 있는데 20세기 소년이라고. 20세기 소년 네, 알죠? 그것도 약간 과거를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그 친구라는 존재가 그 세계관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주인공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네, 갑자기 위험에 그 빠뜨려요? 그쵸. 네, 한 명 한 명씩. 네. 그렇군요. 그때 안 놀아줬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왕따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갑자기 그 만화가 생각났는데 그 그- 만화가 굉장히 그 명작으로 주제의식 맞는 것 유명하거든요. 같아요. 네. 유명하죠. 그래서 이 과거를 유토피아로 삼으려고 하는 약간 병리적인 현상을 좀 꼬집고 있는데요. 사실 이 레트로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대한 이중부정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것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네,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이 미래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기술 발전도 혁신적이고 아주 좋아라는 거에서 막 자우림의 그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노래 가사처럼 진짜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막 회의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막 기술 발전에 못 따라가고 혹은 이 기술이 이상한 쪽으로 쓰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생기면서 유토피아가 부정됐는데 이런 경제적인 피폐함 또 개인의 그런 성장 저속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유토피아가 부정이 되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또 부정이 되면서 과거적인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레트로토피아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만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4가지 회기로 좀 나눠서 또 책을 써요. 뭐 이거는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홉스로의 회기, 부족으로의 회기, 불평등으로의 회기, 자궁으로의 회기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요. 홉스로의 회기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좀 상징되는 폭력을 독점하는 근대 주권 국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뭐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족으로의 회기는 이제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모순이 끝내 또 이제 석준님이 또 과거에 또 했던 아와 타를 나누는 아바타. 명작이죠. 그래서 나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배제하는 그런 부족주의를 다시금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테러가 생기고 뭐가 뭐 전쟁이 생기고 그런다. 이런 게 하나 또 파트가 있고 불평등으로의 회기. 복지국가가 실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생긴다라는 거. 이게 또 한 파트가 있고 자궁으로의 회기. 자본주의가 구축한 문화와 생활 세계 속에서 갈수록 개인의 문제에만 좀 침잠하는 나르시즘의 문제를 다루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얘기하려다 만 주제가 뭔가 요새 시대 정신이 좀 뭔가 갈등과 그런 게 개인화에. 많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너희는 다 쓰레기. 약간 이게 약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부족으로 회기 부분에서 좀 많이 공감이 됐고 맞아요. 경제적인 것도 뭐 빈부격차 커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엄청 나누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뭐 내 편 내 편에. 저 그래서 혐오라는 그런 것들이 키워드였지. 나쁜 거지만 네. 키워드로 나오고 그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와 다름을 아예 나눠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뭐 홉스로의 회기, 부족으로의 회기, 불평등, 자궁으로의 회기 이런 것들은 이제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현재에 내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것들을 좀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레트로토피아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좀 치명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대가 우리가 아까 전에 한참 또 코로나 이야기했지만 진짜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삶 너무 행복했던 그때.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또 개 힘들어했으면서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 그러니까. 냈으면서 맞아. 네. 그랬어요. 그리운 옛날에 대한 동경이 있고 또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또 지금 기술의 발전이 팍팍팍팍 바뀌고 있고 또 산업의 발전도 팍팍팍 바뀌고 있고 이러면서 레트로가 또 갑자기 급부상하지 않았나. 저는 문화적으로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이 레트로토피아와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비교 문학자 스베틀라나 보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는 미래의 유토피아로 시작해 향수로 끝났다. 향수병의 유행은 혁명 뒤에 종종 찾아온다.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4차 기술혁명이 또 인류에게 가져온 이런 기술의 발전 또 인류가 그 속도를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향수 즉 레트로를 또 이런 그런 것들이 유발시키고 유행하게 했고 이것이 반 유토피아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다시 또 레트로토피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화 인셉션을 보면 주인공 그 부부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나요? 네. 맞죠. 그 주인공 그 부부가 꿈속에서 자신의 옛날 집을 건설해놔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그 네 가지의 그런 그 갈등 부정 요소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과거에 대한 향수나 그런 추억들은 과거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던 걸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걸 배제하고 긍정적인 걸 생각한다는 것조차도 과거가 좋았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보다는 긍정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시기를 생각하지 가장 나쁜 시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 뭐 기억에서 보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시대를 상정해 놓고 그때로 돌아가야 돼. 그때는 결과를 내가 이렇게만 가면 이 결과가 나올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레트로피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셉션 보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른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지만 꿈과 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자체가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어떤 게 꿈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부정적이고 이게 내 현실에 살아가는 거에 맞는 거에 대한 부정이 되게 많은데 끝내는 그 꿈속의 안에는 가장 과거에 기억하고 싶었던 행복한 순간에 부부가 살았던 그 낡은 집이 도시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거기서 말했던 주제의식 꼭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완벽한 결과 혹은 내가 알 수 있는 결과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구하고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딱 들게 하는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제 혁명 뒤에 이런 그 과거로의 회귀가 온다는 포인트에서 뭔가 AI 기술이 요새 좀 이제 핫하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어느 그 변곡점 이상을 넘어가면은 인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AI가 지능을 갖게 돼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되면 이제 또 우리 예전 영화 터미네이터가 화두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레트로로 떠오르겠죠. 근데 네 맞아요. 뭔가 러다이트 운동처럼 뭔가 기계 파괴 운동처럼 뭔가 AI 파괴 운동처럼 또 과거 회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극단적인 영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것 때문에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고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딱 그 극명하게 러다이어트 운동을 다른 양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터미네이터도 이제 다른 면에서 맞는 거고. 근데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인간은 또 다시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이제 그 침착맨 채널에서 김풍 씨와 이제 이말년 씨가 그거 두 개로 이제 유치하게 토론한 적이 있는데 김풍 씨의 주장에 좀 가까운 걸로. 보고 싶네요. 한번 네, 한번 보세요. 찾아봐야겠네요. 그렇군요. 바우만이 그래서 결국 책을 썼잖아요. 그럼 책에 이렇게 와 이거 큰일 났어, 니네 큰일 났다 하고 끝내면 이 책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결론이 있어요. 좋죠. 네. 결론 아, 필요하죠. 좋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없어서 힘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생각하지 네. 않는다. 바우만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유작이거든요. 그래서 더 좀 그런데
어떤 해결책을 내놨냐면 대화를 제시하셔요. 어떤 대화? 근데 그 대화라는 거는 소통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저 바로 직전에 창희 씨 얘기했을 때 다니 씨가 또 얘기했습니다만 소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요즘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키워드를 또 네. 던져주셨잖아요. 그때 딱 왔던 게 진짜 정답은 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좋네요. 대면을 할 수 없는 시대, 이런 정말 기술의 발전이 됨으로써 뭔가 개인화가 되는 시대에 결국은 이것들이 다시 소통으로 묶이고 그 대화라는 것으로 묶여야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좀 대화를 시도하면은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시대든 싸움으로 번졌을 수도 있는데 그걸 네. 잘 대화로 풀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무슨 시대에 무슨 맞는 말이죠? 예. 변증법인 거야? 근데 저는 그 시대에 맞는 대화법이 생겨날 때까지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대화법이 있다고 보고 뭐 아까 그런 전체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해결은 해야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장 쉬운 방면의 폭력적인 방식인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혁명으로 어그러졌고 항상 민주주의로 나아갔고 또다시 그게 뭐 민주주의로 나갔다 안 되니까 다시 혁명, 뭐 나폴레옹처럼 황제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대의 대화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무수히 많은 그런 갈등과 분쟁과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이유가 그 상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지금 또 생각이 드는 게 변화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잠시간의 레트로가 또 유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지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왜냐면 대화가 필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여튼 싸우고 이런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거를 준비하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주구장창 대화를 하는 4시 50분을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인재를 마케팅 팀에 요걸로 왜안 들어가는지. 클로징을 해야겠네요. 소름 돋네요. 너무 완벽한 말이어서 무슨 첨언을 할 게 없네요. 아이 그러니까. 고럼. 끝내는 나 잘 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두 다 잘 되고 싶어서 지금 그럼요. 이렇게 뭐 아. 분석도 하고 이러는 거죠. 저희 얘기를 듣고 또 강명호 받으시면 또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또 저희가 더 열심히 또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전 너무 오늘 또 감동했어요. 그 레트로라는 주제 하면 사실 저희가 추억 여행이나 떠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뭐 레트로의 상업성부터 시작해서 시대 정신을 아우르는 뭐 여러 가지 문화 얘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레트로토피아라는 또 듣도 보도 못한 또 새로운 개념을 알려준 설명해준 강준구 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게 저희 4시 50분의 매력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잡다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되게 또 이게 여러분에게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좀 죄송해요. 소리 나게 해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까 준구님 말씀하셨듯이 4시 50분을 들어서 주변에도 많이 좀 많이 추천 좀 홍보하고 해주시고요. 예. 네, 즐겨라. 이런 걸로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5화에서 만날까요? 네. 네, 그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